예,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 토요일, 저녁 공부 시간입니다. 낮에 이래 영상을 이래 쭉 보여드렸죠.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질문을 하면,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죠. 무조건 맞다. 그런 건 아니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죠. 어떤 경제 공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아두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식을 해석을 하면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죠. 극도로 주식을 사는 것을 많이 자제시키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재미가 없고 지겹고 짜증나고 그죠. 지수는 3000포인트, 4000을 넘었는데 나는 계좌가 빈곤해. 재미가 없어.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해를 못하면, 그죠? 포모 현상이 일어나고, 그죠? 막 이상한 어떤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지극히 공부를 안 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이 정권과 방송 이런 데서 놀아나는 거예요. 그죠? 놀아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실제 코스피 4200 여기에 똑같은 수익을 내려면 방법은 그죠? 하이닉스 몰빵밖에는 없다. 그죠? 그래 말씀드리죠. 그 외에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몰빵 이거 외에는 분산 투자 분할 매수를 했어도 그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지수만큼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이 정권가가 놀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사고 팔고 해라. 부추기는 거죠. 꼬드기는 거. 그래 당하는 거예요. 지금이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상 최고가, 그죠? 코스피 4000 넘어간 이 최고가에서 만든 주역이 누구요? 외인들이었죠. 외인들이 죽으라고 4000포인트 돌파시키고 이후에 삼성전자 15만원 간다. 하이닉스 100만원 간다. 코스피 7500 간다. 열심히 찌라시 날려요. 그 찌라시를 보고 많은 동네 아줌마들이 대거 참여를 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덕분에 신용도 25조 그죠? 돌파하죠. 넘어가죠. 그리고 외인들은 하이닉스를 죽으라고 팔고 있어. 보름 중에 한 14일을 팔았어요. 하루인가 조금 매수하고 계속 다 팔았다 그랬죠. 그걸 누가 개인들이 아줌마들이 초보들이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6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팔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100만 원 갈지 안 갈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비난을 하고 싶진 않아요. 결과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제 개인 입장에서는 저는 비싸다, 안 산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항상 싼 것만 산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라. 뭐 포머라는 거요. 정권가가 만들어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해가지고 안 먹히니까 신토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만들어내는 상업적 멘트. 딱 그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다. 최근에 보면 트럼프가 그죠 미국장 저는 미국장은 하지는 않아요. 근데 주식쟁이니까 미국장을 어쩔 수 없이 보기는 봐요. 전체적인 흐름을. 미국장에서 나타난 테마가 국내에 그대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트럼프가 그죠 선거하고 당선되고 나서 뭐 온갖 그죠 무슨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다 해가 원던 코인 발행해서 돈 엄청 벌었죠. 그러면서 코인의 우호적인 발언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미국에서 그죠 미국 주식을 서학개미들이 매수했다면 1등부터 50위권 그러니까 한 50위까지 뽑았다 하면 그 중에 9개가 코인 관련 테마였어요. 가상화폐 테마. 그런 주식을요 거진 1조 7천억을 넘게 샀어요. 최근 한 달 동안.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냐? 처참해요. 가상화폐 관련 테마 종목 등 군들이 대부분 마이너스 40% 이상 돼요. 그래.
비트코인도 계속 무너지고 있죠. 개인들이 항상 그죠? 설치고 날뛰고 얼마 간다 하면 인간 지표라 그러죠.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미국 주식도 별로 안 좋다.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팔렌티어 그리고 엔비디아 공매도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왜? 비싸니까. 소위 미국에서 공매도 좀 쳐봤다 하는 선수들은 전부 엔비디아 공매도 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개인들은 서학개미는 돈만 있으면 엔비디아 사는데 엔비디아가 조금만 떨어져도 절호의 찬스다 하고 미친 듯이 사재끼는데 외인들이 국장에서 하이닉스 죽으라고 팔아제끼면 개인들이 그거 다 사주고 있는데 왜? 100만 원 가는데 바보같이 외인들이 팔고 있다. 키득 사모으고 있어. 누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현실이다. 물론 뭐 저는 뭐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죠? 이 싼 주식 그리고 우량하고 자산 많고 배당 많이 주고 뭐 그런 것들 지극히 단순하죠. 뭐 그런 것도 사는 거예요.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 이런 생각. 정부를 믿는 거죠. 정부. 3차 상법 제정 이런 거. 근래 들어서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근데 불안하지만 개인적으로는요. 환율이 1480원 여기를 기점으로 마지노선이다. 강력한 저지선을 구축할 거다. 그래서 여기는 안 무너질 거다.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외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팔고 있어요. 이 기로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게 1480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무너진다 전제해서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과연 얘가 철동 방어를 해주느냐, 기조가 꺾이느냐, 뚫리느냐, 이거를 지켜보고, 제가 주식을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어떤 기준점을 정한다. 뭐, 그게 지금의 현재 상태예요. 왜 가면 1480원이냐? 우리는 그죠? 돈이 가장 많은 집단이 어디예요? 국민연금이죠. 우리가 월급쟁이가 월급 타면 매달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쥐고 있는 돈으로 따지보면 그죠? 완전 조조 군사급이죠. 당할 자가 없어. 외인들 어림도 없어. 택도 없어. 엄청난 돈을 쥐고 있는 이 어떤 국민연금의 행보가 어디냐에 따라서 많은 판도가 틀려져요. 지금 환율을 교란하는 것은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이라 했죠. 국민연금이 그죠? 코스피는 15.4% 룰이 있어. 요거를 딱 정해두고 이게 돌파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는 있지만 시간을 두고 결국은 맞추어야 된다. 이래 보면 결국은 15% 지금 풀로 다 차 있다. 그래서 연기금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외인들이 가지고 논다. 막 그래 말했죠. 그러니까 개인들 외인들 없으니까 무주공산 외인들이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선물 옵션 만기 때 그죠?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놀까? 상승 배팅하고 개인들이 확 사러 들어오면 하락 배팅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또 이제는 빠진다 하면 다시 끌어올려 버리고 뭐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변화무쌍하다. 대충 선물 그저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수를 3,800 정도까지 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1480원은요 국민연금공단의 어떤 전략적인 한해치 어떤 발동되는 구간이거든요. 1480원이 무너지면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해둔 자산의 한 10% 정도를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막 매도 때려서 그거를 국내로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달러 공급이 확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원화를 방어를 한다. 뭐 그런 전략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우리 그죠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국민연금의 전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해외에 투자를 해둔 돈은 대략적으로 한 770조 정도 돼요. 770조. 770조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770조 중에 10%만 해도 77조가 되죠.
이 돈들이 자동으로 매도 신호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화를 방어한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 마지노선이 1480원이다. 그래서 이 1480원은 안 무너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지켜보자. 지금은 그 정도의 관점. 그래서 한유를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짠다. 이런 거죠. 최근에 보니까, 그죠? 이 소프트뱅크에서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하고 공시가 뜨죠. 근데 얼마만큼? 8조 5천억 정도를 팔았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공매도가 급증을 하기 시작해요. 불안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동안 죽으라고 사던 외인들이 막 팔기 시작해요. 금요일은 일본의 그 반도체 플래시 메모리 제조 회사죠. 그 키옥시아가 그전 하한가를 가요.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하한가 개념이 약간 틀린데 어쨌든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키옥시아가 하한가를 갔다. 뭐 안 좋은 실적 때문이다 하기는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비슷한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도 키옥시아가 하한가까지 떨어지고 엔비디아가 공매도가 급증을 하고 그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외인들이 쭉 팔기 시작하고 많은 이 부분은 뭐죠? 결국 AI 거품론, AI 고점론 계속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해요. 그냥 어쨌거나 그죠? 이 대형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너지면 지수가 100포인트씩 폭락하면 모든 종목이 다 빠지죠. 모든 종목이. 오를 때는 대형주만 올랐는데 빠질 때는 다 빠진다. 이게 주식이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 이런 거죠. 그런데 최근에 배당주는 어때요? 배당주는 잘 안 빠지죠. 그죠? 안 빠져요. 버텨요. 왜 버텨요? 이벤트가 있죠. 어떤 이벤트가 있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거. 코스피가 4천이 안 무너지고 끝까지 안착시키려고 하면 많은 돈들이 새로 유입되면 되겠죠. 그 중에서 서학개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되겠죠. 환율도 살리고 국장도 살리고 그게 가장 좋은 이벤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 과감하게 확실하게 빵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봤을 때는 그죠 11월 그러니까 12월 2일인가까지 결정 나야 되니까 조만간에 적어도 11월 달 안에는 뭔가 결판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한 보름 남았나? 강력한 뭔가 정부의 대책.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니까 뭔가 화끈하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그 기재부의 구윤철 그죠 장관 좀 협조를 그냥 화끈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좀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죠. 우리 코스피 주식들에서 장기 투자를 하면 세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주자. 그죠?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배당도 막 계속 늘리고 세제는 까주고 장기 투자를 하면 또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주식이 건전한 방향으로 단타가 아닌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계속 뭔가를 판은 깔아줘요. 이거는 정부가 정말 잘하는 거죠. 부동산을 차단시키고 이 부동산의 폐단, 터질 위험도 이런 것들을 지금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돈들, 투기 자금들, 부동산 투기 자금을 주시장으로 건전하게 막 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긍정, 좋다. 그리고 테마 중에 가장 강력한 테마가 뭐다? 대통령 테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쪽이면 저는 이게 의외의 어떤 파급력을 가진 테마가 될 수도 있다. 또 이런 관점이거든요. 세계적으로 그죠? 12월 달에 미국은 지금 금리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이제는 동결 분위기로 점점 흘러가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전 세계 기조는 저금리 기조로 가고 있다. 이거는 맞는 말 같아요. 시중금리가 최고 높은 게 한 2.68 정도 수준. 갈수록 더 떨어지겠죠. 결국, 그죠? 고배당 5%, 6%, 7%,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이 앞으로 대세가 될 가능성이 많다. 거기에 세금까지 까준다. 엄청 좋죠.
근데 장기 투자하면 세제 인센티브를 더. 어떤 종목을 장기 투자하겠어요? 바이오? 신고가 뚫는 거? 어떤 주식? 적자 나는 주식? 적자는 나는데 시총이 조단에서 놀고 있는데 언젠가는 전기차 잘 팔릴 거야 하고 꿈꾸는 회사? 글쎄요. 뭐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저라면요. 저는 고배당주, 배당을 가만히 들고 있어도 은행에 3배, 4배 주는 이 배당주를 사서 장투하는 거죠. 그러면, 그죠? 배당 소득세도 까줘, 장기 투자했다고 인센티브도 줘. 얼마나 줘? 꼭 먹고 알 먹고. 그러면 많은 돈들이 유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막 매수세가 몰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4000 시대에 모든 게 막 거품이 끼어 있어요. 제 눈에는 전부 버블 살만한 게 없어. 갖고 있는 대형주도 야금야금 팔다 보니까 거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 돈들로 지금 고배당주로 야금야금 다 분산시키고 있어요. 저는 그게 마음 편해요. 시골지. 1년, 2년을 두고 있어도 뭐 배당 받으면 되지 뭐. 1년 적금도 드는데 그런 마음. 그래서 편하다. 그래서 그런 길을 해야 된다고. 최소한 자산의 50%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개인들은 그게 못마땅해요. 내가, 그죠? 겨우 배당 5% 받으려고 내가 목숨 걸고 주식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관점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 배당 5% 플러스 알파 시세라는 게 나온다, 결국은. 그거를 느껴봐라. 그런 거죠. 시골지는 시골지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요. 보리쌀은 보리쌀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요. 근데 작곡, 그죠? 현미, 이런 것들은 젊었을 때는 몰라. 나이가 들고 내 몸이 아프고, 그죠? 뭐 당뇨, 초기가 되고, 그러면 비로소, 그죠? 내 몸의 단계, 내 몸의, 내 입에 맛있다고 한 게 전부 내 몸을 죽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연륜이 필요해요, 연륜이. 주식의 나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식의 나이를 먹고 또 나이를 먹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돼. 나이를 먹은 만큼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으면 비로소 이쁘다는 게 보여요. 아, 이게 살 길이구나. 이 위험한 주식을 하면서도 내가 즐기는 투자, 즐거운 투자, 뭐 밤새 다운나스닥에 뭐 폭락을 하든지 말든지 뭐 내 거는 뭐 큰 영향 없어. 이런 게 투자라는 거죠. 각자의 생각은 틀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이쪽이다 하고 말씀드려요. 최근에는 그죠, 야권에서 비아냥거리는 거 있죠. 정부에서 뭐 코스피 4000 갔다 하고 막 자랑질 하니까 이쪽에서는 한쪽에서는 막 비아냥거리다가 최근에는 그죠, 금투세. 코스피 4000 갔으니까 이제 금투세 해라 떠들죠. 간간히 뭐 곧 한 해 어쩌는 찌라시가 도는데 어쨌거나 그 기재부 장관 구윤철 장관이 검토 안 합니다 했죠. 안 한 데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데서 막 그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누가 막 금투세 어쩌다 떠든다. 그러면서 그거를 막 퍼나르면서 뭐 하락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냥 멍멍이 구라. 그래서 이런 거 믿을 게 없다. 이거는 지금은 당분간은 안 할 것 같다. 지금 현재 경제 구조를 봤을 때는 그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2기 때는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모든 경제 구조, 이념, 모든 걸 다 파괴해버렸는데, 지금은 정치 논리, 경제 논리가 아니고, 그죠? 어거지로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그죠? 정확한 판단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당장은요, 미국이 달콤해 할 줄 몰라도, 결국은, 미국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파괴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자해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미국은요, 모든 기능, 이제 벌써 제가 보는 관점, 미국의 제조업은 붕괴. 절대 못 살려요. 살아날 수가 없어. 붕괴되었어요. 그나마 미국이 유지할 수 있던 거, 남을 수 있었던 거는 그죠, 기축통화라는 달러 시스템, 이걸로 버텼는데, 이 달러 시스템마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파괴하고 있어. 뭘로? 관세로. 전 세계 돈들을 다 뺏고 있어. 달러를 다 뺏고 있어. 다른 국가가 달러를 갖고 있어야 그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주는 거예요. 근데 살래야 살 수가 없어. 달러가 없으니까. 스스로가, 그죠? 미국을 붕괴시키고 있어. 무엇보다요, 가장 무서운 것은 신뢰예요, 신뢰도. 미국이란 나라의 신뢰도가 전 세계에서 이제는 안 믿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달러에 대한 불신. 그 달러에 대한 불신이 점점 확산되면서 그 돈들이 예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 근데 이제는 가장 못 믿을 게 미국 국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가가 안 사요. 그 돈으로 차라리 금을 사겠다 해서 금덩어리를 막 사러 랠리 하니까 끝없이 오르는 거예요. 달러는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그죠? 미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지금 현재 관세 영향으로 관세 영향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만요, 실상은 틀려요. 미국의 서민들부터 죽어나요. 경제 위기가 오고 어렵고 힘들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타격을 안 받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없는 서민부터 죽어나기 시작해요. IMF 때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그런 상황. 미국의 서민 경제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서민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에서 새롭게 다시 살리느냐 죽이느냐 어찌 보면 고비도 할 수 있는데, 그나마 그죠, AI라는 이걸로 겨우겨우 그 땜빵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버틸지, 그죠? 우리는 꿈을 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상 속에 살면 안 된다. 언제나 냉정하게 차분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 대한민국에서 AI를 한다. AI는 뭐죠? 그죠? 인공지능 하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 센터다 뭐다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죠? 전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전기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과 모든 게 너무 많은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죠? 무조건 수도권 집중이죠. 그래서 더 어렵고 힘들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일 짓고 인공지능 센터를 짓는다 하면 가장 완벽한 곳이, 그죠? 전남이죠, 전남. 우리나라에서 어떤 전력 인프라가 가장 완벽한 데가, 전력이 남아 도는 데가 어찌 보면 전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은 전남 이쪽에 많은 부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또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그리고 전남. 여기에서 어떤 기업이, 내가 세력이라면 여기에서 어떤 기업을 찾을까? 어떤 기업이 실제 돈을 벌 수 있을까?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은 어딜까? 뭐 그런 것들을 요즘은 많이 고민을 좀 해보는 시기예요. 어쨌거나, 그죠? 우리는 열강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비싼 주식은 비싼 거예요. 그 비싼 주식을 사서 더 비싸게 팔아먹겠다.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언제나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종목에 어떤 거죠, 숨어있는 진주를 찾아서 투자를 하는 거, 그게 진정한 주식이 아닐까,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공부를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한 종목 한 종목 찾아서 그 종목의 가치를 알아간다는 것은 글쎄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은 저는 그런 쪽에서 큰 수익을 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 세상이 열강할 때 팔고 나오는 거, 그런 게 주식 투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죠. 어쨌거나 주식은 내가 노력한 만큼, 또 내가 노력한 그 종목으로 승부를 보는 게 맞지,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을 차트를 펼쳐놓고 스스로 해석해서 거기에 내 전 재산을 몰빵을 한다. 그거는 투기다. 그런 거는 안 좋다. 예, 뭐 그런 생각하면서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즐기십시오. 수고했습니다.